안녕하세요. 창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의정부 지회장 봉봉입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봄햇살이 기분 좋은 4월입니다. 지난 3월엔 어떻게 지내셨나요? 학부모 총회는 잘 다녀오셨나요? 많은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했었는데요. 이제 우리 학부모도 온라인 프로그램이 많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폭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학교 폭력이 무엇이고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어떤 기구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엘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엘사. 네, 안녕하세요. 자, 엘사님, 3월달에 저희가 학부모총회가 열렸잖아요. 우리 엘사님 학부모총회 잘 다녀오셨나요? 네, 아이가 3명이다 보니까 세 학교의 총회를 다 치렀어요. 약식 총회를 한 학교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한 총회도 있고요. 또 대면 총회를 한 학교도 있고 좀 다양한 방식으로 총회를 잘 치렀습니다. 네, 학부모들도 학부모 총회로 인해서 이제 학교도 가고 이렇게 대면 총회도 하고 비대면 총회도 하고 학생들도 이제 등교를 시작했잖아요. 3분의 2 등교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가 좀 시끌벅적한 이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즘 최근에 온라인에 그리고 뉴스에 이렇게 학교 폭력에 대한 얘기 그리고 학교 폭력 미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학교 폭력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최근에 저희 학교에서 학교 폭력 실태 조사라는 걸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학교 폭력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사님, 우리가 학교 폭력이란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될까요? 네, 학교 폭력이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즉 학교폭력 예방법 제2조에 의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한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학생에 관련된 모든 폭력은 학폭 대상이죠. 학생에 관련된 모든 폭력이 학교 폭력 대상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치원생 같은 경우 유치원생은 학생은 아니잖아요. 만약 유치원생이 학교 폭력 대상일 경우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유치원생에게 이러한 이제 폭력 행위를 했을 경우는 우리가 학교 폭력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상이 유치원생이기 때문에 학교 폭력 대상은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른이 가해자일 경우 그리고 피해가 학생일 경우 이럴 때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학교장 자체 해결 대상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장은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심의위원회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학생에게 위해를 가했을 경우는 무조건 학교 폭력이고 그럴 경우는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학교장 자체 해결이 아닌 학교 폭력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학폭위, 우리가 흔히들 학폭위가 열린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학폭위가 무엇인가요? 네, 각 학교별로 교사, 학부모,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일면 학폭위는 폐지되고 작년 2020년 3월 1일 교육지원청 단위에 구성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해당 업무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폭이고 이것이 이제 폐지가 됐고 교육지원청으로 이제 이관해서 열린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교육청에서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면은 학교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학교에는 전담기구가 또 운영이 됩니다.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 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로 구성이 되고요.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보호자 통보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를 심의합니다. 엘사, 방금 우리가 앞에서도 살짝 언급하긴 했는데 학교장 자체 해결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학교장 자체 해결은 어떤 건가요?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은 첫 번째,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 또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학교 장애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대책 및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난 학교 폭력에서 방금 엘사가 말한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는 그 학교 폭력 전담 기구가 운영이 되고 거기서 네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학교장 자체 해결로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위 네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피해 학생 측에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를 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 학생과 보호자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열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요? 이럴 경우를 위해 교육청에는 갈등조정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어요. 교육청에 문의하면 담당자가 조정 전문가를 연결시켜 줍니다. 조정 전문가는 대화를 통한 조정으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리고 조정은 사안 처리 과정에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이렇게 갈등 조정 자문단이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개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학교폭력 갈등조정단이 운영이 되면은 이 학폭위가 열리지 않나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이 갈등조정 자문단이 하는 일은 학생들의 갈등 회복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제 갈등 조정을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더라도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개최가 되고 거기서 이제 가해와 피해 정도를 이렇게 심의를 하게 됩니다. 대신 이 학생들 간의 갈등 회복과 관계 회복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갈등 조정 자문단의 조정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저희가 이제 관련된 부모와 학생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당연한 건데 이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관련 학생들의 피해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늘 관련 보호자분들께서는 늘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게 피해 회복을 할지 관련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그 방향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해결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요약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던 학폭위는 이제 교육청에서 열리고 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의 해결 방법이 있다. 그리고 교육청에는 관계 회복을 위한 갈등조정 자문단이 있다. 공봉은 현재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소속돼서 활동 중이시잖아요. 네. 학교폭력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근에는 특히 사이버 폭력이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SNS 그 사이버 폭력이 좀 많이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예전에는 개인별로 이렇게 뭐 신체적 상해 이런 걸로 인한 폭력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최근에 이렇게 집단 따돌림 그런 양상이 좀 두드러지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예전에는 초등학생의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초등학교에서도 학교 폭력 사안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심의는 저희가 이제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 학생과 보호자 그리고 가해 관련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출석해 진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대면 심의를 한다고 하면 이제 피해 관련 측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혹시 이제 가해 관련 학생이나 부모님을 만나서 다시 이렇게 불안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 학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런 동선을 좀 이렇게 별도로 해서 서로 부딪히지 않게 조치를 하기 때문에 만날 거라는 걱정은 조금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피해 학생이 출석을 할 수 없을 때는 서면으로도 진술할 수 있거든요. 대신에 보호자나 대리인이 출석해서 꼭 진술을 해야지 만약에 보호자나 뭐 대리인도 출석하지 않는다면은 아마 학교폭력 그 조치를 내릴 때 영향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 후 조치 사항은 또 어떻게 될까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이제 종료가 되면 저희가 이제 가해 학생, 이제 그때는 이제 가해 관련 학생이 아니고 이제 가해 학생으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겠죠. 심의를 하면 그 가해 관련 학생들에게 조치를 내려지는데요. 총 9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를 보면은 1단계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그리고 2단계는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에 대한 조치이고요. 그리고 3호는 학교에서 봉사, 그리고 4호는 사회봉사, 그리고 5호는 학교 내외의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라는 조치가 있고요. 그리고 6호는 이제 출석 정지, 그리고 7호는 학급 교체, 그리고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 처분, 이렇게 9가지의 조치가 있습니다. 이 9가지의 조치는 이렇게 학교폭력 심의위원들이 막 이렇게 내리는 것이 아니고요. 5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심각성,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지속성,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고의성, 그리고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그리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측의 어떤 화해 정도의 정도를 판단을 해서 그 판단된 상황에 알맞은 점수에 의해서 이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치가 내려졌을 때 가해 학생과 보호자가 그 조치를 내려진 특별교육을 이수하게 될 경우 이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은 보호자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과태료도 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직장 다니는 부모님들은 조금 힘든 상황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의 학교 폭력에 대한 그런 인식을 다시 높이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다시는 학교 폭력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이 보호자분들도 저희가 특별 교육을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이렇게 특별 교육을 이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개정된 학교폭력에서 이제 이 조치를 보면은 저희 학부모님들이 또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이제 올라가고 언제 삭제가 되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또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1호, 2호, 3호, 7호는 이제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됩니다. 이 사항이 2021년 올해 이제 개정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4호, 5호, 6호, 8호는 졸업 직전에 이제 심의를 거쳐서 이 전담 기구에서 이 학생의 이 생기부에 남아있는 이 기록을 삭제할지 그냥 둬야 될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부호인 퇴학 처분 있죠? 이 퇴학 처분은 생기부에서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학생일 경우는 이제 생기부에서 삭제가 되지 않지만 그리고 우리가 저희가 졸업하기 전에 전담 기구를 통해서 뭐 삭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혹시 이제 학업이 중단되어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는 그 졸업했을 시점을 가정하고 그 시점으로부터 2년 후에 삭제하도록 이번 2021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참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 필요한 학교폭력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학교에서 진행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에서부터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심의위원회까지 하는데 학교폭력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솔직히 뭐 가해 피해 어느 누구의 잘못을 분명하게 나눈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렇죠. 저희는 이제 법관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줘야 되고 이 아이들이 다시 학교폭력이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되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는 학생들에게 뭐 징벌적 그런 벌을 준다 하기보다는 다시는 학교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교육적 차원의 어떤 그런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봉봉의 고충이 느껴지네요. 이런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신가요? 저희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를 보면은 이제 보통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했을 때는 전문적이지 않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으로 되면서 이제 전문가들을 적절한 비율로 이제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직원, 경험이 많은 교직원, 변호사, 그리고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그리고 청소년 상담 전문가, 그리고 이제 학교폭력에 대한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위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배정받아서 학부모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 혼자 얘기를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폭력 사안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좀 딱딱했던 것 같기도 해요. 법률적 용어도 나오고 해서 좀 딱딱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학교에서 아이가
관련자로 연락이 왔을 때 좀 많이 놀라시잖아요. 그렇죠. 우선 첫 번째로 아이와 사안에 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의 마음을 좀 읽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학교 담임 선생님과 사안에 다시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나눕니다. 내 아이를 믿고 내 아이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의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되 사안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군요. 네, 일반적으로 가해 관련층 부모님은 내 아이 잘못에 대한 방어를 많이 합니다. 그러한 상황은 아이에게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고 심의위원회에서도 불필요한 자세입니다. 만약 내 아이가 피해를 줬다면 내 아이는 피해를 준 게 아니라고 하지만 상대편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담임 선생님을 통해 연락처를 주고받아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겠죠. 그렇죠. 상대방 입장에서 정말 피해를 입어서 힘들 수 있는 상황을 공감하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진정 어린 사과가 가장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 아이가 피해자로 연락받았을 경우 또 엄청 부모님은 마음이 많이 아프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신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자료를 마음이 아프지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신체 피해 사진을 찍어두고 SNS상 나눈 이야기는 캡처를 해둡니다. 그리고 아이와 현재 마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또 관련 친구와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세요. 아픈 아이의 마음을 잘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치료가 필요하면 학교 측과 상의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신이든 신체적이든 치료가 우선이니까요. 특히 관련 학생과 마주치길 꺼려한다면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학교 측에 요청하고 학교 등교를 거부하면 안정을 위해서 집에서 좀 보호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결석은 학교 폭력으로 심의되었을 때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전담 기구가 열리는 거죠. 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관련 학생들의 진술서와 보호자 진술서,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전담기구의 심의로 학폭위 개최 여부를 결정합니다. 교육청의 학폭위로 결정되면 또 한 번 또 힘들어지겠죠. 가해 관련 학생 측도 억울함이 생기고 피해 관련 측도 걱정이 되긴 마찬가지죠. 그렇죠. 앞에 봉봉이 이야기한 것처럼 학생들의 피해 회복이 우선이므로 다른 여러 복잡한 상황보다는 학생들이 갈등 회복에 중점을 주면 좋을 듯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1년의 과정들이 힘들지만 이런 계기로 아이가 가해 관련일 경우 다시는 학폭을 일으키지 않는 재발 방지의 계기가 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관련일 경우에는 피해받는 정도도 알릴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피해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좋을 듯합니다. 네, 앞에서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생을 징계하고 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교육의 목적으로 운영됨을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했지만 학교폭력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만약에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보호자면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나눴는데요. 이렇게 딱딱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주신 의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에피소드는 저희가 학교 안전 공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